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강동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고 나서 오랫동안 그 이를 회복해 주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회복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난다고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시면 좌측에 이제 정상적인 치열과 정상적인 잇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분 같은 경우 오랫동안 틀니를 쓰신 분이에요. 치아가 없으면 일단 잇몸뼈가 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흡수가 진행이 되면 일단은 입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조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윗입술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윗입술이 많이 들어갔죠. 물론 나이가 들면서 윗입술이 처지고 아래로 입술이 처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잇몸뼈랑 치아가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이 지지해주는 구조가 없어서 입술은 점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시행하시고 난 뒤의 모습이고요. 이 입술이 지지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안무가 이렇게 조금 보기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요. 설령 이 상태에서, 아래 사진 같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 아래 치아와의 간격을 보시면 아래 치아에 맞게 위에를 임플란트를 한다 하더라도 위에 임플란트는 굉장히 뻗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아래 치아랑 강하게 씹기는 좀 어려운, 또는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를 방치했을 때는 나중에 내가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좋은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너무 방치하면 안 되고, 그러한 이유들이 치아를 상실한 이후에 나타나는데, 치아를 상실하고 직후에 뭔가를 처리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지만 너무 장기간 방치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치료를 좀 빨리 서두르는 게 더 비용적으로나 그리고 치료 후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상실하고 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사진처럼 전체 임플란트라고 한다면 틀니를 기존에 쓰고 계셨거나 또는 이를 한꺼번에 많이 뽑으신 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인데, 임플란트 개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치아 개수는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인공치를 연결하는 이런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개수를 다 심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적은 수의 개수를 식립해서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치료가 사실 비용이 비싸고 또 이제 시술하시는 분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 비용, 가장 크죠.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니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틀니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치아, 그리고 전체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치료, 이런 것과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러한 틀니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임플란트 틀니라는 거를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임플란트냐 틀니냐, 실제로 이제 병원에 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임플란트 틀니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도해를 보시면 이게 틀니가 위에 있고요. 이게 틀니예요. 치아처럼 잇몸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틀니입니다. 이 틀니가 잇몸뼈에 심겨진 임플란트, 지금 2개 정도가 심겨져 있는데 틀니랑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고정하시는 줄 알더라고요. 또 임플란트는 분명히 있지만 틀니 치료다. 단 틀니가 임플란트에 고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치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결 장치는 고무링이 이렇게 또는 뭐 단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끼웠다가 또 사용 후에는 빼서 닦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장점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좀 적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고 임플란트 개수를 좀 줄여서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전체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얼마나 다른가? 전체 임플란트 그때 이제 지난 영상에서 뭐 보통 몇 개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가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왜 이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이 정도의 개수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어금니, 앞니, 어금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임플란트 개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임플란트 기둥이죠. 어금니 쪽은 우리가 강하게 씹기 때문에 어금니는 보통 이렇게 4개의 치아로 구성이 되는데 가운데 보면 임플란트가 없고 양쪽에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걸었죠. 그러니까 어금니 쪽에 3개 정도를 심되 치아는 4개를 만든다. 앞니는 힘이 약하니까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심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6개가 아니고 각각 9개, 9개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그럼 16개 또는 18개를 비교했을 때 16개는 적으니까 잘 세운 계획이고 18개 많으니까 비용이 비싸니까 잘못 세운 계획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강하게 씹는 분들은 18개가 필요하고 좀 약하신 분들, 여성분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16개로도 충분할 수 있고 또 어금니에서 맨 뒤에 어금니 하나씩을 뺄 수도 있고요. 이걸 안 심어도 여기까지만 씹겠다 하면 개수를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개수 16개, 18개. 그럼 임플란트 틀니는 어떨까요? 위에는 4개 정도, 아래는 2개 정도 심고 나머지 부위는 틀니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씹을 때 똑같이 브릿지처럼 뭔가 불안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틀니는 어떻게 되죠? 한 덩어리로 들어가죠. 틀니는 속 안에 프레임도 들어가고 틀니는 한 덩어리로 들어가고 또 잇몸이 받쳐주는 부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씹을 때 잇몸이라는 쿠션이 작용하고 또 임플란트는 약간의 지지 역할도 해주지만 대부분의 역할을 빠지지 않게 또는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힘을 받게끔 설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개수로 전체 치아를 일단 회복해 드릴 수가 있죠. 전체 임플란트보다 임플란트 틀니가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심기에 좀 비용적으로 부담되거나 식립 개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틀니가 불편하니까 이러한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사용하면 일반 틀니보다 훨씬 더 만족도 있게 우리가 치료를 끝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